안녕하세요. 건강을 듣다입니다. 계단을 내려갈 때 무릎이 찌릿하신가요? 산책을 하고 나면 무릎이 욱신거리시나요? 혹은 앉았다 일어설 때 무릎이 뻣뻣하고 불편하신가요? 나이가 들수록 많은 분들이 무릎 통증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무릎이 아프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드는 고민이 있습니다. 운동을 계속해야 할까? 연골이 닳았다는데 쉬어야 하는 것 아닐까? 걷는 것이 좋다는 사람도 있고 나쁘다는 사람도 있는데 도대체 뭐가 맞는 걸까? 오늘은 무릎이 아플 때 운동을 해야 하는지, 어떤 운동이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무릎 건강을 위해 꼭 알아야 할 내용들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겪는 퇴행성관절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퇴행성관절염은 나이가 들면서 관절을 보호하는 연골이 점차 닳고 관절 주변에 염증이 생기면서 통증과 뻣뻣함이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 무릎이 뻣뻣하거나 오래 앉아있다가 일어설 때 불편함이 느껴지고 계단을 오르내릴 때 통증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무릎이 아프면 가장 먼저 관절염을 떠올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연골이 닳았으니 움직이면 더 빨리 닳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릎이 아프기 시작하면 운동을 줄이고 가능한 한 쉬려고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경우 적절한 운동은 무릎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왜 운동이 도움이 될까요? 무릎은 단순히 연골만으로 유지되는 관절이 아닙니다. 무릎 주변의 근육, 인대, 힘줄이 함께 무릎을 지지하고 보호합니다. 특히 허벅지 앞쪽 근육인 대퇴사두근은 무릎 건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운동량이 줄어들면 이 근육이 약해지고 약해진 근육은 무릎에 가해지는 부담을 제대로 분산시키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무릎 통증은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운동은 관절의 움직임을 유지하고 체중 관리에도 도움을 줍니다. 체중이 증가할수록 무릎에 가해지는 부담도 증가합니다. 따라서 적절한 운동은 통증을 줄이고 관절 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 관절염 진료 지침에서도 운동은 치료의 중요한 축으로 권고되고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무리한 운동이 아니라 적절한 운동이라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운동이 좋을까요? 첫 번째는 걷기 운동입니다. 걷기는 가장 쉽고 접근하기 좋은 운동입니다. 하지만 무조건 많이 걷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무릎 상태가 좋지 않은데 하루 10,000보, 20,000보를 목표로 무리하게 걷는 것은 오히려 통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10분에서 20분 정도의 가벼운 산책으로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운동 후 통증이 심하게 증가하지 않는다면 조금씩 시간을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걷기 운동의 핵심은 많이 걷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걷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실내 자전거입니다. 자전거는 체중이 직접 무릎에 실리지 않아 비교적 부담이 적습니다. 그러면서도 허벅지 근육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안장이 너무 낮으면 무릎이 과도하게 구부러질 수 있으므로 자신의 체형에 맞게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수영이나 아쿠아 운동입니다. 물속에서는 체중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무릎이 아픈 분들도 비교적 편안하게 운동할 수 있습니다. 특히 관절염이 심한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근력 운동입니다. 사실 무릎 건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근육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의자에 앉아 다리를 천천히 들어 올리는 운동, 벽을 잡고 가볍게 앉았다 일어나는 운동, 탄력밴드를 이용한 가벼운 근력 운동, 이런 운동들은 무릎 주변 근육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무릎 건강은 연골뿐 아니라 근육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행동들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쪼그려 앉기입니다. 오랜 시간 쪼그려 앉아있으면 무릎에 상당한 부담이 가해집니다. 김치를 담그거나 바닥 청소를 할 때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반복적인 계단 이용입니다. 계단을 오를 때보다 내려갈 때 무릎에 더 큰 부담이 가해집니다. 계단을 내려갈 때 통증이 심하다면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무리한 등산입니다. 등산 자체가 나쁜 운동은 아닙니다. 하지만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장시간 산행을 하거나 가파른 산을 오르내리는 것은 무릎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하산 시에는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점프가 많은 운동입니다. 관절에 반복적인 충격을 주기 때문에 무릎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양반다리로 오래 앉거나 바닥 생활을 장시간 하는 습관도 무릎 건강에는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무릎에서 소리가 나는데 괜찮은가요? 앉았다 일어설 때 우두둑 소리가 나거나 걸을 때 뚝뚝 소리가 난다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통증 없이 나는 단순한 소리만으로는 큰 문제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관절 내 압력 변화나 힘줄의 움직임 때문에 소리가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소리와 함께 통증이 있거나 붓기가 동반된다면 관절염이나 연골, 손상 등의 가능성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 많이 물어보시는 것이 있습니다. 찜질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무릎이 붓고 열감이 있는 경우에는 냉찜질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오래된 만성 통증이나 뻣뻣함에는 온찜질이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무릎이 뜨겁고 붓는데 계속 온찜질을 하면 오히려 증상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무릎에 좋은 음식은 있을까요? 안타깝지만 특정 음식 하나만 먹는다고 다른 연골이 다시 재생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건강한 식습관은 관절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등푸른 생선에 많이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은 염증 조절에 도움이 될 수 있고, 채소와 과일은 다양한 항산화 성분을 공급해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무릎 건강을 위해서는 특정 음식보다 체중 관리가 훨씬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글루코사민이나 콘드로이틴 같은 관절 영양제는 어떨까요? 한때 관절 영양제로 큰 인기를 끌었고 지금도 복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연구 결과를 종합해보면 일부 사람들에게서는 통증 완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확실한 효과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연골을 재생시키거나 관절염을 완전히 치료하는 약으로 생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만약 복용 후 본인이 효과를 느끼고 특별한 부작용이 없다면 의료진과 상의하여 복용할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영양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운동과 체중 관리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무릎 통증이 있다고 해서 모두 퇴행성 관절염 때문은 아닙니다. 반월상 연골 손상, 인대 손상, 통풍,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질환도 무릎 통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드물지만 감염이나 종양의 원인인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증상이 있다면 병원을 방문해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릎이 심하게 붓는 경우, 무릎이 뜨겁고 열감이 있는 경우, 통증 때문에 잠을 이루기 어려운 경우, 무릎이 갑자기 잠기거나 펴지지 않는 경우, 걷기 힘들 정도로 통증이 심한 경우, 수주 이상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단순히 운동으로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무릎이 아프다고 무조건 쉬는 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적절한 걷기 운동과 자전거, 수영, 근력 운동은 무릎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쪼그려 앉기, 반복적인 계단 이용, 무리한 등산, 점프 운동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특정 음식이나 영양제에만 의존하기보다는 꾸준한 운동과 체중 관리가 더욱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통증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무릎 통증이 계속되거나 점점 심해진다면 참지 마시고 병원을 방문해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무릎은 건강한 노년의 시작입니다. 오늘도 건강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